안녕하세요. 이슈 이슈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2년 중간 선거와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특히 매코넬에게는 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부자 춘계 행사 비공개 연설에서 공화당을 2022년 상하원을 장악하고 2024년에는 공화당의 후보가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 환호를 받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성공적 미래의 핵심은 지난 4년간 놀라운 움직임이 만들어낸 성과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새 유권자 수백만 명을 공화당의 편으로 받아들였고 공화당을 모든 미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싸우는 당으로 변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의 선거 승리가 당연한 이유가 조 바이든의 무능한 탓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는데요. 불법 이민자가 2006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많은데 이 문제만으로도 우리는 상하원과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갖가지 바이든의 실정이 공화당으로 쏠린 민심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이날 모인 참가자들에게 역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의문을 모든 공화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었음에도 매코넬의 상원의회 공화당 원내대표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격렬히 비난했는데요. 비공개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코넬을 덤 선 오브 비치, 직역하자면 멍청한 개 라고 심한 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원색적으로 그를 욕한 적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화나고 지금 미국이 이 꼴로 된 것에 대해 미국민들도 매코넬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막말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코넬 대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였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들은 싸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진정한 리더는 결코 지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코넬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패배자라고 칭하기도 했답니다. 좌파 공중파 방송인 M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은 1시간가량 이어졌고 장시간 고성을 지르며 매코넬을 비난했다고 말했는데 직접 참석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속 시원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교통장관으로 발탁했던 매코넬 상원의원의 중국계 부인 엘라인 차오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는데요. 내가 그의 아내를 고용했는데 그가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탄핵 불발 이후에도 매코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현재는 차기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뽑힌다면 당연히 지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트럼프 당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코넬은 넘어야 할 산, 아니 헐어버려야 할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실망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의 지적을 홍보하는 단체를 만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위 맞추기에 안간힘인데요.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라도 연장하려는 그의 노력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펜스뿐만은 아닌 게 일단 올해 춘계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별장 근처에서 열리고 기부자 행사도 불과 10마일 떨어진 한 호텔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보도해 드렸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팩에는 엄청난 정치 기부금이 몰리고 있고요. 한마디로 바이든보다 더욱 기세가 높습니다. 미국이 어려워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는 밝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민들은 특히 보수적인 미국민들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형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같은 미네소타주에서 또다시 흑인 한 명이 경찰에 사살돼 시민들이 또 들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안티파와 폭도들은 미네아폴리스 인근 소도시 브루클린 센터 거리를 점령하고 무법천지의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고 있다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결국 주 방위군을 출동시켜 진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건은 미네소타주 브루클린 센터라는 소도시 외곽 지역에서 11일 오후에 일어나는데요. 정치 명령을 내린 차량의 운전자가 영장 미집행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하자 이 운전자가 차량으로 도망가 운전대를 잡고 도주하자 경찰이 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운전자가 실탄을 맞아 사망을 했고 차는 거리에 있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 멈춰섰다고 합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20세 단테 라이트라고 밝혀졌는데요. 당시 차량에는 여자친구도 함께 타 있었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경찰관들에게도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그리 큰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불과 약 10여 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라 후폭풍이 큽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어제 오후부터 거리로 다시 쏟아져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 전문 시위꾼들, 안티파가 몰려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위대들은 사건 현장에 있던 여러 대 경찰차들을 공격했고 규모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시위대들의 대규모 약탈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주 방위군은 전날 자정 투입됐다는데요. 사태의 추이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세트로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